오늘 시노미 시스템 28번째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남았어요. 원래 계획은 좀 더 빨리 진도를 나가는 거였는데 아마 오늘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하고 나면 끝날 것 같고 마지막 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C2D 컨버전, 그러니까 샘플링 디어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홈워크 12는 원래 오늘까지 듀라고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목요일까지 듀로 하고 마지막 홈워크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시되 어쨌든 빨리 시작하라고 했었죠. 절반 정도 문제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로 되는데 나머지는 오늘 배운 거가 필요해서 딜레이를 좀 했어요. 기말 시험은 금요일 보기로 했죠. 특별히 문제가 반대가 없어서 두 번 나눠 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서요. 이 강의실이 아니라 요 옆에 강의실에서 7시부터 9시 30분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조교가 허락하면 시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학기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과목은 이제 리콰이어먼트가 있어요. 코र्스 리콰이어먼트가. 당연히 출석은 on and off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퀴즈 2번, 시험 2번, 그다음에 홈워크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홈워크는 한 번 이상만 내면 어쨌든 리콰이어드 된 것을 했으니까 어쨌든 기말 시험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발런터리 파이널 프로젝트를 리포트로 써서 이제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말했지만 리콰이어먼트로 일단 성적을 다 내고 그 한 계단씩 더 올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불성실하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코스 리콰이어먼트에서 내가 더 잘했는데 얘보다 성적이 낮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올라가면 같은 그레이드를 받았던 학생들이 그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토픽에 대해서 저와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기말 시험 전에 이번 주가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 날 시험이니까 금요일 전에만 디스커션을 하면 돼요.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 좀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 시험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바꿉시다. 그러면 윈도우 파일, 텍스트 파일 있고 파이널 익셈으로. 근데 이게 제출하는 형식이 이래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든가 거기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에 이제 여러분이 한 거 이런 거 쭉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음성을 입혀서 보내주면 제가 이제 클릭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OBS라든가 이런 리코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PC에 틀어놓고 거기다 이제 말을 하면서 또는 이제 제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리코딩한 MP3 파일, MP4 파일 같은 거를 대용량 파일로 보내주면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주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두 번 사용되면 안 돼요. 이건 학칙이에요. 그렇죠? 예, 한 과목의 리퀘어먼트나 아니면 어떤 딜리버러블 제출물로 두 군데 사용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주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설계 과제를 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신호문 시스템에 했다고 해야지.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오버뷰를 합시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컨셉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매스메티컬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초창기에 통신이 나왔을 때 어, 보면은 아니면 전력 전송망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질에다가 뭘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툴들이 별로 없었고 주먹구구로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따온 거죠. 이 펑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매핑 룰이에요. 그래서 인풋들이 어드미서블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풋들이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출력들의 집합이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입력의 원소를 출력의 원소로 매핑하는 매핑 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뭔가 클리어해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시그널을 분류할 수 있고 시스템을 분류할 수 있고 시그널과 시스템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과목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 오른쪽 건물에 사는 학생들은 대학원에 가면 이 과목에서 배운 LTI 시스템 말고도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을 많이 다루게 돼요.
제어공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통신을 해도 마찬가지고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야지 특히 요즘처럼 뭐 언맨드 에어리얼 비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뭐 조그만 드론 말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그 조종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음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KTX 수준으로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송수신을 할 때 이 센터 프리퀀시가 쉬프트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복잡해지는데 그런 채널을 묘사할 때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전체 집합을 생각하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여러 시스템들, 넌리니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때 아무렇게나 안 만들고 리니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마디파이를 해요. 심지어 제가 말했잖아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요즘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 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그냥 벡터로 리니어 매핑을 해요. 사실 어파인 매핑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멘트에 넌리니어 펑션을 가한 다음에 그럼 벡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어파인 펑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넌리니어 매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리니어 프로세 어파인 프로세스 필터링을 하고 넌리니어 매핑을 할 때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은 뭐 레이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리니어 알지브라를 그럼 물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기초에서 배운 선형대수라든가 응용 선형대수, 그다음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노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되면서 넌리니어 시스템을 또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LTI만이 다가 아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LTI는 여전히 코어인 거예요. 리니어 매핑들은 코어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포커스는 이 과목에서는 LTI였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 관계가 컨볼루션, 썸이나 인티그랄로 나타나는 것은 LTI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은 좀 달라요. 네, 비슷하게 보이는데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가르쳤어요. 제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무리인 것 같고 모르겠다 도저히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건 철저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언제라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몇 년도에 수업을 들었다 아무거나 심지어 졸업한 후에도 제가 은퇴하지 않았으면 심지어 은퇴해서도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주면 언제든 답을 해줄 테니까 48시간 내에 언제든 모르면 물어. 어쨌거나 그래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배웠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컨볼루션 썸, 컨볼루션 인티그랄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 푸리에 시리즈를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다 통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워낙 이 푸리에 시리즈는 흥미로워요. 지난번에 제가 평면상에 어때요? 점이 움직이면서 뭐 푸리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것들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약간 피리어디서티가 있는 예를 들면 행성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천문학자나 점성술사들이 실제로 푸리에 어널리시스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주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도는 속도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개 더해져서 우리가 보는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동설이에요 했을 때도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움직이는. 외행성의 역행 있잖아요. 화성 이렇게 보면 그림 그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 천문 시간에 봤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것들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천동설로 설명하면 죄송합니다. 지동설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전체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간단하긴 한데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모든 게 원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원운동이잖아요, 행성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동설을 주장했다니까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타원 궤도를 가진 것들도 어때요? 어쨌든 주기성을 가지면 우리의 시리즈 같은 것들로 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정밀도로 앞으로 언제 또 뭐 일식이 일어난다, 월식이 일어난다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굉장히 부정확한 걸로, 아니, 근데 이거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하고 들고 오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의 영향이 과연 그렇게 높은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들 해요. 예, 저도 뭐 제가 뭐 조사를 한 게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거는 뭐냐면 독일에 가도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있고 폴란드에 가도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있대요.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 어느 땅이냐가 애매해서.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 폴란드에 있는 데 가면은 한국에서 위대한 천문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대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어보면 뭐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도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후리에 시리즈와 관련이 있어서 후리에 시리즈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후리에 트랜스폼은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필터 디자인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건 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해석하는 건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이에요. 이것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만드는 한 가지 툴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어떻다고요? Adder, Multiplier, Subtractor, 미분기, 적분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어때요? 네.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꼴로 나타내고 그러고 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LCCD의 코에피션트들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폴리노미알의 리얼 개수 폴리노미알의 근의 위치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버터워스 필터라는 거를 얘기해 줬었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코자라지 않아서 못 만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샤프하게 어떤 컷오프를 갖는 프리퀀시를 갖는 로페스 필터를 만들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S 플레인 상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C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서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홀을 짝수에 넣을 것이냐 홀수에 넣을 것이냐 생각을 해서 반통으로 자르고 이 레프트 플레인에다가 홀들을 배치하죠. 맞습니까? 많이 배치하면 많이 배치할수록 결국 개의 후리에 트랜스폼하고 매그니튜드 한 게 어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폴이 있으면 여기 폴을 만들어내니까 정확하게 대칭이 되면서 우리가 멋진 버터워스 필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이그젠플이긴 하지만 우리가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뭔가를 이제 필터를 만드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냥 아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 그거를 이제 차분 방정식 선형 상수 계수 차분 방정식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원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는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는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죠? 딜레이 컴포넌트가 중요해요. 우리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미분기 적분기였잖아요.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오직 딜레이, 그리고 뭐 어드밴스를 원하면 어드밴스지만 고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어드밴스를 하는 시스템을 못 만드니까 딜레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근사적으로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SSD로 만들 수 있다 항상. 이거는 false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수를 높이면 LCCD에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딜레이 컴포넌트들이 많이 들어가면 입력 출력의 딜레이를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에 최대한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클래리피케이션 하나를 하겠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참 헷갈렸어요. 이 교과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컨벤션. 예, 컨벤션 그러면 우리는 컨벤션 센터만 생각하지만 컨벤션은 또 인습이라는 뜻도 있죠. 예, 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왠지 문화 그러면 백화점 문화 강좌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났는데 뭔가 하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어떤 이제 구글 서치 이런 게 워낙 익숙하니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문화를 찾아봤더니 헤빗, 버릇은 한 사람의 반복되는 일이라면
컬처, 문화라는 것은 다수의 버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수의 버릇 중에서 안 좋은 게 인습이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인습이긴 한데 또 뭐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주로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폴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폴 찾으면 S는 네거티브 A죠. 그래서 그 네거티브 A가 e to the 엑스포넌트 곱하기, 그러니까 e to the t 곱하기 해서 이제 엑스포넌트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e to the 네거티브 AT UT가 이런 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A의 리얼 파트가 right sided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거티브 A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써놨던 것들 보면 어떤 때는 아예 여기를 네거티브를 안 쓰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고 따라서 여기 포지티브로 돼 있는 것들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는 거죠. 그렇습니까? e to the at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잘. 알겠어요? 이게 인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요, 다. 이렇게.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Z 트랜스폼을 할 때는 보세요. A to the n, U of n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Z 트랜스폼 해보면 G-A분의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쓰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써놓고는 패럴렐 하지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안 헷갈리고 기억하기는 더 쉽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긴 게 거의 똑같잖아요. 차이도 명백히 보이고 이게 S-A가 0 되는 즉 A가 엑스포넌트에 들어있네. 여기는 Z-A가 0 되는 A가 여기 베이스로 돼 있네.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컨벤션은 인습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노테이션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Z 트랜스폼도 배웠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다행인 건 뭐죠? 네, 기말고사는 오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면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에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컨벤션이 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세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지적을 하고 지나가는 것과 아닌 게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순간 뉴런들이 아주 오랜만에 그 기억을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G 트랜스폼에서의 그 리즌 오브 컨버전스 얘기를 하다가 그 도넛 형태의 모양, 에놀러스인가 했는데 역시 에놀러스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어떤 한 포인트가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포함되면 거기에다 이미 퓨어 이미지너리를 더한 것도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포함되듯이 Z 트랜스폼에서는 어떤 한 포인트가 리즌 오브 컨버전스에 포함되면 걔를 원주상에 두는 센터가 오리진인 임의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컴플렉스 넘버들이 ROC에 포함되기 때문에 ROC가 예를 들면 어떤 원의 바깥쪽, 어떤 원의 안쪽 또는 어떤 두 원의 사이에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링 쉐이프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자, 리뷰를 하면요. 조금 길게 리뷰를 한다면 요거부터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블록도를 그려서 신호와 시스템을 나타낼 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센터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래서 일단 블록이 있고요. 매핑 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어, 입력 시그널, 출력 시그널이 뭔지 그 위에다가 이제 썼어요. 화살표 위에다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센터드 다이어그램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이 과목에서 많이 다뤘는데 이 그래피컬 모델이라는 것은 시그널 센터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예요? 이렇게 점들이 있고 이렇게 뭐 선분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 점들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널이고 걔를 점으로 나타내지 않고 심지어 동그랗게 원으로 나타내고 거기다가 그 베리어블 명을 쓰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시스템 센터드로 할 때는 우리가 벡터가 들어가도 그냥 화살표 하나로 나타내고 마는데 많은 경우에 이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내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거를 일일이 스칼라 각각으로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벡터가 x라고 하고 걔가 3 by 1짜리면
동그라미를 3개를 쓰고 거기다 x1, x2, x3라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해서 또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브 시스템의 출력 벡터의 각각의 엘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파퓰러하고 사실 다른 소사이어티에서 쓰여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뭐 어느 소사이어티나 다 뭐 머신러닝, AI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런 이 과목에서 배운 이 시스템 센터드 다이어그램만 익숙해 있다가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해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겠지만 이 코젤러티를 많이 가정해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코젤 안 한 시스템으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들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공부하는 거예요. 코젤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퓨얼리 매서메티컬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어떤 시그널 두 개를 서로 다른 시그널 두 개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동일한 어떤 알지브라익 폼이 나오더라. 물론 여기 있는 ROC는 거꾸로 돼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코잘하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코잘하다 보면 시그널이 right sided 시그널이고 그러면 우리가 ROC가 어떤 right half plane이 될지 left half plane이 될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고요. 프로퍼티 중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1 over s가 붙고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면 s가 곱해지는데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요 이니셜 컨디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이용하면 이니셜 밸류 티어렘,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요. s를 0으로 보내면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 나오고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니셜 밸류 티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딱 그 폼만 보고도 특히 레이셔널 펑션 폼만 보고도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다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제로로 다이 아웃 할지 아니면 이상하게 발산할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냥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생각한 게 아니라 LCCD 푸는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수업할 때도 수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알지브라가 아니죠. 알지브라라는 것은 뭐예요? 대수라는 것이고 거기는 베리어블 그냥 넣고 뭐예요? 그게 하나의 숫자를 뜻하죠. 베리어블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폴리노미알이나 이런 방정식으로 해서 이퀘이션을 해서 푸는 게 대수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게 선형 대수 이런 게 보면 뭐 다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푸는 게 대수인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주의할 것은 이게 타임 베리잉이면 안 돼요. 그렇죠? y의 미분 앞에 붙는 게 컨스턴트여야지 그게 또 타임 베리에이션을 갖는 어떤 시그널이면 요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죠. 여러분이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 시간에 처음에 분류하는 걸 배우잖아요. 미분 방정식은 이런 거야. 그래서 봤더니 미분이 막 들어있어요. 이퀘이션이 있으면 뭐 left hand side나 right hand side에. 그럼 무조건 미분 방정식인데 처음에 분류를 좀 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쉬워 보이는 게 사실 이거죠.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은 놀랍게도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냥. 그래서 대수 방정식을 푼 다음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딱 하면 솔루션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대수 방정식을 가지고 딱 보면 대수 방정식은 뭐예요? 특히 우리가 폴리노미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해가 중요하죠. 그 해를 보면 대충 이 솔루션이 어떤 모양일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흥미를 잃을까봐 그래도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이 뭐 워낙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이미 봤겠지만 내놨어요.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을 여러분이 LCCD로 나타낸 다음에 이니셜 밸류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써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근이 두 개 나오고요. 그 근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묶으면 그냥
어떤 익스포넨셜 펑션 같은 g to the n 꼴 두 개가 g1 to the n, g2 to the n 앞에 코에피션트에서 더해지는 꼴로 나오는데 걔들 제곱 n승에서 더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피보나치 수열의 정수들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알지브라익 매니퓰레이션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였어요. 이니셜 밸류가 있는. 마찬가지 일을 우리가 G 트랜스폼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 트랜스폼도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고요. 뭐 일단 시스템 펑션 오브 discrete time LTI 시스템 할 때 이미 정의는 배웠어요. 이름만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는 G 트랜스폼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처럼 얘의 컨버전스는 개런티되지 않기 때문에 컨버지하는 Z 값들, 컴플렉스 값들의 집합을 리즌 오브 컨버전스라고 부르고 다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차이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죄송합니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right sided 코자리 아니라도 오른쪽으로 쭉 가는 왼쪽에는 어떤 기준으로 0이고 그런 것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ROC가 right half plane이었다면 얘는 어떤 서클 바깥쪽으로 익스테리어 또는 아웃사이더 서클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펑션들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위에서도 소개했지만 a to the n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a to the n, u of n이 있으면 네거티브 a to the n, a to the n은 똑같죠.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 그래서 얘와 얘의 서포트가 완전히 서로 익스클루시브 우어가 되게 하면 흥미롭게도 알지브라익 폼 오브 매핑 룰은 동일해요. 1 over 1 minus a times g to the negative 1. 그런데 이제 ROC가 거꾸로 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얘의 분자 분모에 g를 곱해서 보면은 재밌게도 이 녀석은 폴 제로가 페어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로가 0에 생성이 됐죠. 폴이 A에 생성되고. 이게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어땠어요? e to the at u of t를 트랜스폼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폴이 A에서만 생겼죠. 제로는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G 트랜스폼에서는 A to the N, U of N을 트랜스폼하면 폴 제로 페어가 생성이 돼요.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제어라든가 디지털 필터 설계할 때 안 헷갈리는 일이 돼요. 뭐 하다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폴을 여기 놔야지 그러면서 제로를 0에 안 놨어요. 그 바람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어쨌거나 흥미로운 차이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우리는 딜레이를 줄 때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 딜레이를 어떻게 주든 간에 그 딜레이가 e to the negative s 딜레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여러분이 주로 레셔널 펑션 꼴로 나타나는 펑션 오브 s인 것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만 한 가지 그래도 레셔널이 아닌 거 기억해야 될 게 이 딜레이 컴포넌트였어요. 왜냐하면 걔는 e to the negative s t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캐피탈 T 레셔널 펑션 오브 S가 아니죠. 참고로 레셔널이라고 할 때는 파이나이트 오더여야 된다고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인피니트 오더면 레셔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LCD에서는 이 딜레이는 어때요? Z to the 네거티브 1의 몇 승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학기 초에 사실 예년에는 냈는데 흥미롭게도 이 폴리노미알이라는 것을 가지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걔들이 파이나이트 한 어떤 타임에서만 넌제로를 가지면 파이나이트 오더 폴리노미알로 딱 나타나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0, 1, 2 여기만 있다면 g to the 0, g to the negative 1, g to the negative 2의 코에피션트 딱 붙은 폴리노미알로 나타나죠. 물론 그건 폴리노미이 아니라 레셔널 펑션입니다 할 수 있는데 g to the 네거티브 1의 폴리노미알 그러니까 g to the 네거티브 1을 캐피탈 D라고 하면 D의 폴리노미알이 되죠. 그렇죠? 넌 네거티브 차수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시그널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컨볼루션 하던 게 그냥 이 폴리노미알을 두 개 곱한 다음에 차수 맞게 차수 높은 같은 차수들끼리 모은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한번 손으로 직접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LCCD와 C 트랜스폼, 레셔널 트랜스퍼 펑션, 코젤러티, 스터빌러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뭐 코젤러티는 어때요? 뭐
아웃사이더 서클이냐 인사이더 서클이냐 ROC가 이런 게 중요하고 스타빌리티는 그렇게 ROC가 유닛 서클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유닛 서클을 포함해 줘야지 DTFT 존재하고 DTFT가 푸리에 트랜스폼 입장에서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 입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absolutely summable 하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듯이 LTI 시스템이 DT LTI 시스템이 바이보스테이블 하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어요. 오늘은 이제 인버스 G 트랜스폼 해서 이제 일반적인 볼 그다음에 레셔널일 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자, 오늘이 뭐 융합부전공을 떠나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해서 일단 학기 개학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뭐 과목 신청할 수 있고요.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은 우리 그 EECE 과목으로도 442인가요? 1이었나 2였나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같은 과목으로 개설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 통신 및 네트워크가 뭐다 정도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컴공과에 가면은 이게 네트워크 과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체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통신에 대해서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좀 개론 과목을 들으면서 컴공과에서 네트워크 과목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지식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요 뷰렛들만 보면 뭐지? 지난번에 본 거 아닌가 싶지만 핵심은 예, 이게 다 DT로 되어 있고요. CT가 아니고 그래서 G 트랜스폼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 보도록 합시다. 자, X of N의 G 트랜스폼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정의 자체는 제가 만약 물어본다면 여러분한테 왜 저렇게 정의했을까? 파지티브로 안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G to the N 꼴이 아이겐 펑션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네거티브 N이 나왔죠. 컨볼루션 쓰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타임 시프팅은 G to the 네거티브 1의 딜레이, N 로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G to the 마이너스 1을 캐피탈 D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딜레이라는 뜻이라고.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력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냥 이거 딜레이 하나 준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둘 다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쓰자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 가장 정확하게 쓰는 거는 이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테이션들이 심심찮게 쓰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만 보더라도 캐피탈 D라는 게 G to the 네거티브 1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딜레이. 잊지 마세요. 딜레이는 G to the 네거티브 1이 되는 거예요. 하나 딜레이 할 때마다 D의 승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C 도메인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 정의에서 그냥 해보면 나오는데 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중요하죠. 이건 이미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할 때랑 동일해요. 해보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 DT-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시스템 펑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 녀석의 그럼 G 트랜스폼이 있을 거고 요 녀석의 G 트랜스폼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각각의 ROC가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의 G 트랜스폼은 알지브라이크 폼은 당연히 9일 텐데 출력의 ROC는 얘의 ROC와 얘의 ROC의 교집합보다 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언제 커지냐면 소위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커진다 그래서 몇 가지 이그젠플을 봤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h가 g-a분의 1이고 x가 g-a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잠깐 폴 제로가 동시에 생긴다면서 얘는 왜 이렇죠? 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g 곱하고 g로 나눠요. 그러면 어때요? g로 나눈 게 g to the 네거티브 1이죠. 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딜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요 녀석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잠깐 이거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오른쪽으로 항상 딜레이된 지오메트릭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딜레이가 되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A to the N U of N. 바로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은 어때요? G-A인데 사실 요거는 코잘 시그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G to the 네거티브 1이 딜레이 하나 주는 거니까 얘는 어드밴스죠. 얘는 G to the 제로고.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해보시면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서 전체 인타이어 G 플레인이 ROC가 되는 그런 이그젠플이에요. 코젤러티는 뭐 ROC 가지고 설명하면 되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ROC가 인피니티, G 이퀄 인피니티를 포함한다 안 한다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에서 다루진 않겠어요. 여러분이 디지털 신호 처리나 디지털 제어할 때 보세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기할 때는 무한대에 홀이 있다, 제로가 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G 트랜스폼 할 때는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가서 그때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뭐지 하고 잘 들여다보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기말고사에서 안 물어볼게요. 옛날 기출 문제에서는 막 저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졸업을 했는데 예전에 저한테 시노미 시스템을 들었던 우리 졸업생들이 보다가 요즘 어떻게 가르치나 봤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보고는 분개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좀 오버했어요. 네.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SCD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딜레이 0부터 n까지, 딜레이 0부터 m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1개 항이 있고 여기는 m 플러스 1개 항이 있고 이 코에피션트들이 상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퍼런스 이퀘이션에서도 얘를 a sub k of 타임 펑션인 n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가 아니에요. 컨스턴트가 아니잖아요. 코에피션트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챕터 1부터 한 문제씩 생각할까 하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뭐죠? 문제를 낼 수도 있죠. 기말고사에.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쭉 보고 뭐 낼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다가 그냥 자, 뭐 이거는 리니어 컨스턴트 코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에요. 트루 폴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AK와 BK가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자, 그럴 때 G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어내서 여기 레이셔널 한 시스템 펑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LCCD가 되면 rational function of Z to the negative 1이 되는 거예요. 마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코젤러티에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죄송합니다. Z 트랜스폼이 G to the negative 1의 폴리노미알인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어때요? 분자 분모의 최저차죠. 그러니까 G to the 마이너스니까 걔들을 인버스를 곱해서 다 이렇게 파지티브 파워가 되게 또 바꿔놓을 수 있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최고창만 비교를 해요. 최고창만 비교를 해서 ROC가 어떻게 되느냐, 뭐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과목에서는 제가 예전에는 안 했지만 지금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암기를 해가 달달 해가지고 막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풀어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차수가 어느 게 더 크다인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출제한다면 낼 거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특히 폴이 뭐 인피니티에서 포함된다 이거는 지금은 저거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지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스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뭐 이거 했었죠. 바이보 스터빌리티. 그래서 유니서클이 ROC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다 코젤러티는 라이트 사이드에 가까우니까 어떤 원을 중심으로 바깥쪽인데 코잘 스테이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ROC가 유니서클 안에 있는 어떤 원에서 바깥쪽으로 하면서 유니서클을 포함해줘야 되겠다는 것만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유니서클이면 ROC가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주면 그러니까 right side면서 right side면서 스테이블 하겠어요. 근데 코잘 하려면 right sided보다 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폴 제로 개수를 잘 맞춰서
심지어 안 되면 딜레이를 막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right side이던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딜레이를 d to the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오른쪽으로만 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g to the 마이너스 1은 g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제로에서 폴들이 막 생기는 거죠. 네? z 이퀄 0을. 그래서 멀티플 폴이 막 센터에 생기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네, 그런 거는 제가 내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라고 자꾸 얘기했었다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히 훌륭해요. 그 다음에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필요한 것이 어떤 때는 그냥 필터의 푸리에 트랜스폼 해서 얻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은 G 트랜스폼이 무슨 소용이냐? 예, G 트랜스폼은 여전히 소용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예를 들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비슷한 걸 갖는 그런 놈을 만들겠다라고만 하면은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우리는 LCCD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Z 트랜스폼을 써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프리퀀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유니서클로 딱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G 트랜스폼에서는 유니서클로 컴플렉스 플랜에 유니서클로 본 다음에 어때요? 2차원에서 폴 제로들을 어떻게 나가줄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미쳤었는데 한 10년 전에 기말고사를 내면서 잠깐 도어스 필터 만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로페스 필터를 N차로 만들어 보라고 학생들한테 내볼까?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컴플렉스 Z 플레인 상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핵심은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 나오지만 G 빼기 A라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컴플렉스 넘버일 때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A로부터 G로 가는 그러니까 A를 센터라고 봤을 때 G까지 가는 컴플렉스 넘버의 얘는 매그니튜드고 얘는 앵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니서클에서의 에 있는 Z값, 그러니까 Z를 E to the J 오메가로 한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G로 두면 G 트랜스폼인데 G를 E to the J 오메가로 한정하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G를 이렇게 놨으니까 A에서 유니서클 위로 가는 거죠. 그것의 매그니튜드, 앵글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Z 트랜스폼을 딱 주고 나서 푸리에 트랜스폼의 특히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지오메트리컬하게 이 길이와 이 앵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와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과목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G 트랜스폼을 끝까지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지식의 양이 어때요? 실제로 늘어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해야 될 양이 확 줄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것과 두 개의 지식이 각각을 넣어놓으면 이만큼 부피를 차지해도 두 개가 공통점을 가지고 차이점을 가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이 한 차원 높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확장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그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마다 양을 계속 줄이는 것을 반대해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어제도 다른 교수님들이랑 좀 만났는데 모 학교의 수학교육과 교수님이랑 만났는데 제가 막 선형대 수가 아예 빠져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다시 추가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2x2 행렬은 다시 넣기로 했대요. 교육과정 개편할 때.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 아마 그랬는지 뭐 위에서부터 그랬는지 밑에서부터 잠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예 행렬이 다 빠졌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복소 평면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거는 못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 실계수, 뭐 2차 방정식 하면은 이제 한 주기 페어가 솔루션으로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럼 걔를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점 두 개 이렇게 나타난다 정도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이나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뭐 유니서클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e to the, JN 세타인데 N을 정수로 바꾸면 각도가 뭐 세타씩 빙빙 돌고 이런 말은 이제 아직도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교육부에 좀 높으신 분이면 제발 좀 차라리 많이 넣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범위를 줄여놓고 쉽게 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알잖아요. 뭐 킬러 문제 이런 거 막 나올 때 여러분 시험 보지 않았어요? 킬러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찍으면 맞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히 풀고 틀리고 말이 안 되는 시험.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로 first order system, second order system을 볼 거고 이건 계속 데자뷰 같죠, 그렇죠?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내가 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네, 이렇게 생긴 G to the 네가티브 원의 폴리노미얼처럼 돼 있고요, 분모가. 네, 그러다 보니까 폴 제로 페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세요. 폴 제로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동그라미가 오리진에 있죠. 왜냐하면 제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안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G 붙이고 G분의 1을 붙여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 딜레이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여러분 선배들을 제가 괴롭혔어요. 좋았지 모르면서 그러진 않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혹시 보고 있으면 미안해요. 예, 그냥 제 채널은 블록을 해놓으세요. 다시 보기 싫으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편의상 A를 컴플렉스 넘버로 놨어요. 리얼 넘버로 놨어요. 예, 유닛서클보다는 작게.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DTFT의 매그니튜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심자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제로 하다가 2분의 파이 했다가 파이 했다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했다가 마이너스 파이. 한 주기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까지 보고 있죠. 그렇게 될 때 매그니튜드가 어떻게 될까를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 매그니튜드 취하고 요거 매그니튜드 취한 다음에 G에 E to the J 오메가를 넣으면 분자는 1이에요. 분모는 A에서 G to the 오메가까지 거리죠. 근데 A부터 G to the 오메가까지 거리는 여기가 제일 짧아요. 원주기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났다가 대칭을 가지죠. 근데 그게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제로일 때 제일 작은 게 제일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매그니튜드 모듈러스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분모에서 오메가가 제로일 때 거리가 짧아지니까 A가 어때요? 0.5, 0.95일 때 이게 모듈러스가 1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푸리의 트랜스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다가 바로 E to the J 오메가를 집어넣고 터울합 정리를 써도 되긴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1차, 2차 정도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차수가 높아지든가 하면은 쉽지 않죠. 여기서 보면 이제 1차, 2차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 만들 때는 어때요? 리얼 밸류드 코에피션트를 갖는 SSD를 예전에는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리얼 밸류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뭐 이런 데 있어도 돼요. 페어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일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1차, 2차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였죠? 리얼 밸류도 코에피션트를 갖는 폴리노미얼이 있으면은 이번에 퀴즈에서도 아니 호목에서도 봤겠지만 어때요? 근들이 루트들이 만약 복소수면 걔의 한 주기 페어가 반드시 또 근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걔들만 묶으면 그냥 2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따진 거예요. 그런데 복소수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알지브라이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루트라고 해서 걔의 컨주기 페어가 루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not necessarily.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지는 거죠. 실제로는 지저분해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자 세컨 오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뭐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어요. 네.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잘 치환을 한 다음에 칸주기 페어가 표시되게 하는데 여기서는 칸주기 페어의 요 모듈러스와 앵글을 R과 세타로 각각 나타내겠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래서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요, 요 각각의 근에서 E to the J 오메가까지의 거리의 곱들이 분모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R이 1에 굉장히 가까우면 적어도 하나의 거리가 분모에 있는 녀석이 0으로 거의 0으로 갈 거니까 피크가 또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
세타, 네가티브 세타 근처에서 정확히 위치하진 않아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근처에서 피크가 튀고 모듈러스가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튀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 지금 핵심은 여러분이 G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개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나. 앞으로 여러분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굉장히 리던던트하고 불필요한 시스템을 넣지만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납품을 할 때는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러분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어쨌든 이윤을 남기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전자개표기.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저는 막 자기들이 만든 칩이 들어있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칩 하나 그거 여러분 패밀리스 컴퍼니한테 맡겨가지고 해보세요. 그거 한 개를 찍거나 100만 개를 찍거나 돈이 비슷해요. 너무 비싸서 처음에 설계해서 테스팅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개표 막 하다가 갑자기 7시부터 뭐 대통령 선거 누가 될까요? 모씨와 모씨가 대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었어요. 다음 대선에.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7시에 개표하다가 갑자기 전국에 있는 개표기가 다 다운돼 버려요. 안 되겠죠.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걸로 해서 입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선관위도.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야,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이상하다, 이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해서 막 해서 딱 열어봤더니 LG 그램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그렇죠? 네, 노트북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포토 센서 이런 거 해서 뭐 사실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아예 노트북 컴퓨터를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포트에다 USB 포트 같은 걸로 막 연결해서 계산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계산하게 해놨는데도 충분히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극한의 기술만 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그러다가 반도체 망했죠. 제가 듣기로는 그 NTT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일본 반도체 회사들한테 자기들 통신용 장비 부품 받을 때 발주를 하면서 2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가 20년 그냥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주선에 올리면 몰라도 인공위성에 집에서는 뭐 나가면 그냥 6개월 만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다가 고스펙으로 망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 이 부분은 이제 피드백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안 했지만, 끝까지 숨겨왔지만, 특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간단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X 오브 N이 있어요. 여기 Y 오브 N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이 시스템 안에 어떻게 돼 있나를 보세요. 입력, 출력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먼저 이렇게만 따라가 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없지만, 저 같은 표시했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시그널이 이렇게 가서 뭔가랑 빼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E 오브 N이라는 걸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는 LTI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탭을 달아서 또 필터링을 해요. 또 LTI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출력을 피드백을 되먹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시스템의 출력을 다시 시스템의 입력에 그렇다고 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입력의 일부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것을 피드백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냥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지티브 피드백이냐, 네가티브 피드백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네가티브 피드백 그러면 뭔가 스테블라이즈를 했다. 이렇게 컨벤션이 그런 식으로 써요. 파지티브 피드백 그러면은 오히려 피드백이 되면서 막 발산해버리고 뭐 이런 거를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시스템을 H라고 하고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죄송합니다. G 트랜스폼을 각각의 G 트랜스폼으로 나타내 보라는 게 이제 이 디지털 피드백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피드백 시스템에서 첫 번째 문제인데 이걸 보면은 처음에 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여러분 때 뭐지? 갑자기 이건 어디서 나왔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요 X, E, Y, W라고 한 다음에요. 얘를 그냥 제일 간단한 얘와 얘와의 관계, 얘와 얘와의 관계, 얘와 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y of z를 x of z로 나누면 어쨌든 h of z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여기를 네거티브로 했을 때 오히려 여기 포지티브가 되면서 분모에 이 두 시스템의 Z 트랜스폼이 곱해지고 분자의 이 피드 포워드 시스템의 Z 트랜스폼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동 제어, 디지털 제어 이런 수업을 들으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 과목에서는 사실 제가 보여줬던 저 초반에 우리 교과서 챕터를 쫙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Z 트랜스폼 하고 순서는 바꿨지만 샘플링, 모듈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 다음이 사실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MIT에서 이 친구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는 그 피드백 시스템까지 다 커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뺐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그젬플인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제 피드백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되는 데가 아이덴티티 시스템이고, 피드백 되는 곳이 어때요? 이게 딜레이가 하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내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이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죠. 참고로 여기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꿨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네. 그래서 얘조차도 어때요? 가장 단순한 피드백 시스템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런 꼴은 많이 봤잖아요. 4분의 1의 n승 요구 n이죠. 그렇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a to the n, u of n으로 갖는 시스템도 어때요?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때요? 이게 LCCD잖아요, 이 녀석에. 이게 이런 피드백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라 LCCD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저걸 언제 쓰느냐 이런 거예요. 제어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었고, 아폴로 우주선에 이제 사령선을 만들었는데, 사령선을 만들 때 보면 이제 이 분사구들이 있잖아요. 자세를 제어하려면은 이쪽으로 분사, 저쪽으로 분사, 그다음에 막 회전이 생기면 역분사해서 돌려야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니까 언스테이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스테블라이저를 붙여요. 그럴 때 주로 이런 피드백 시스템을 달아요. 제일 간단한 게 이거죠. 사람이 조정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빙빙 돌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는 반대로 돌리죠. 사실 이게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출력을 보고 다시 어때요? 입력을 조정하는 게 피드백 시스템이죠.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에서 어,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언스테이블 시스템에 이게 주어졌어요. 언스테이블 시스템에 뭔가를 붙여서 전체 시스템을 스테블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중에 소위 밀떡이 있을 텐데요. 밀떡. 보면은, 그,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 전투기는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유체역학적으로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잘못되면 휙 돌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왜 만드냐. 전투기는 어때요? 그 기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 그러는데 저도 용어를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때요? 요 녀석이 조종사의 조정관을 바꾸는 데 따라서 많은 경우에 스테이블라이즈를 해주고 그다음에 급히 기동해야 될 때는 어때요? 이 인스터빌리티를 이용해서 확 자세를 바꾸게 한다고 해요.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굳이 스테이블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언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왜냐면 비행기 자체도 만들 수 있으니까 피드백 시스템을 잘 만들고 얘가 컨트롤을 잘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예전에 컴퓨터라이즈 안 됐을 때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요즘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쪽이 급격히 갑자기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가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그래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레이더 쪽 전공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예를 들면 앞에 그 충돌 방지 시스템 레이더 뭐 이런 거 또는 뭐 센서 이런 거 보고 싶다가도 아니야 나는 밀떡인데 평생 밀떡으로 살아야겠어. 이러면 LIG 넥스원 이런 데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에이사 레이더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제어를 전공했는데 뭐 그냥 로봇 칼 만드느니 요즘 뭐 카이가 잘한다는데 어,
전투기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제어공학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몇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피드백이라는 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니다. LCCD를 만들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주어진 시스템이 있을 때, 뭐 스테이블라이즈라든가 아니면 피드백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앞뒤에 뭘 붙일 수도 있죠, 시스템에. 맞습니까? 캐스케이드 할 수도 있고, 패럴렐라이즈해서 할 수도 있는데,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제어공학 할 때 배우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시리얼 인터커넥션으로 구현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어때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요거를 x가 요게 곱해져서 어떤 w가 되고 여기는 v라고 했네요. v가 되고 v가 또 얘가 곱해져서 y가 되는 걸로 또 나타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숙제에서 보겠지만 요거를 그러면 요 부분을 먼저 만들면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얘는 피드 포워드밖에 없어요. 1 빼기 딜레이니까 보세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출력이 나오는 방향 쪽으로만 화살표가 있어서 피드 포워드만 있다고 해요. 피드 포워드 뭐 루트. 예. 근데 여기 루프 여기는 어때요?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뒤로 가는 게 있죠. 아까 말했지만 요 녀석은 피드백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에서 지금 요 녀석 때문에 딜레이가 하나 필요하고 얘에서 요 녀석 때문에 딜레이가 필요해서 딜레이가 2개 필요할 것 같지만 잘 보세요. V가 똑같이 딜레이가 돼서 나오니까 사실 얘가 W면서 얘도 W. 그래서 얘를 없애고는 여기서 스플리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게 있죠. 정말 서킷으로 만들 때는 여러분이 전류를 둘러 쪼개면 어때요? 전류량이 반반씩이 되죠. 근데 디지털 논리에서는 어때요? 그냥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RF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플리터라는 게 있어요. RF 스플리터. 그때는 여러분이 파워를 넣으면 둘로 쪼개져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적인 어떤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줄어들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의외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생각하는 게 불과 바로 같은 건물에 있어도 옆방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사용하는 컨벤션들이 언제나 모든 적어도 우리과 내에서는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딜레이 컴포넌트 하나만 가지고 얘를 구현해. 멋지죠? 아주 옛날에는 뭐 다이렉트 폼 1, 2 뭐 이러면서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요즘 그것도 교과서에서 많이 빠졌어요. 자, 이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차이점은 뭐죠? 바이레터럴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역시 0부터 시작해요. 근데 0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관심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0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노테이션도 말했지만 이 책에서는 컬리그라픽 레터, 캐피탈 레터 X를 쓰고요. 그냥 캐피탈 레터 X를 쓰면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퍼티들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랑 뭐 동일해요. 만약에 얘가 코잘한 시그널이면 바이레터럴과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들은 같다. 그 다음에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오브 X는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 오브 한 다음에 X를 음수 N 쪽을 잘라버린 것과 같다. 당연하죠. 정의에서.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표시해놨지만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잘하면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과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 같다. 너무 당연하고. 컨볼루션에서도 두 개의 코잘 시그널의 컨볼루션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각각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 곱과 같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게 important difference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제가 적분은 상관없었는데 적분은 그냥 S분의 1 붙이면 되는데 미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니셜 컨디션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y가 x of n-1이라고 하면 이제 y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그럼 y에 대해서는 어쨌든 0부터 관심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y of 0이 x of 네거티브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X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X 오브 네거티브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지우고 나서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맞아요? 보세요. 지금 X 오브 N이 주어졌는데 여기 뭔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까? X가 코잘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X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이 값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버리고 나서 트랜스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내가 Y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면 얘는 사실 Y 오브 제로부터 관심 있는데 그게 X 오브 네거티브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X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으로 나타내려면 이 빠진 녀석이 어디 나타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이건 정의에 넣어보면 앞에 페이지에는 정의에 넣어보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딜레이를 주면 어드밴스를 주면 또 다른 문제죠. 딜레이를 주면 이 녀석이 나타나. 근데 이니셜 컨디션이니까 제로에서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제로부터 관심 있는 게 유니렉터럴 G 트랜스폼이니까 바로 직전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데리베이션은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정의대로. 그래서 요 로어 리미트, 어퍼 리미트를 오물딱조물딱 해서 뽑아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y 오브 n은 y 2배의 y 오브 n 마이너스 1 equals x 오브 n 이렇게 했고요. 어, 여기서 보세요. 이니셜 컨디션은 타임 네거티브 1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딜레이가 하나 있는 컴포넌트라서 이것만 줬어요. 딜레이가 두 개 나타나면 이거 말고도 y 오브 네거티브 2도 줘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베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또 유닛 스텝으로 줬는데 알파를 0 넣으면 제로 넣는 것도 보고 나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알파 타임스 u 오브 n인데 이거는 알파 타임스 1의 n승 u의 n승으로 u 오브 n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a가 1인 녀석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파가 여기 왔고요. 베이스가 a인데 알파가 아니라 a가 1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 타임스 d to the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봅시다. 유니러터럴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알지브라이크하게 푸는 거예요. 이건 디퍼런스 이퀘이션인데 뭐 타임이 나타나고 하는 거를 알지브라로 푸는 거예요. 자, 하나씩 트랜스폼을 합시다. y는 이렇게 바뀌고요. 두 배는 이렇게 해갖고 자, 딜레이를 줬죠. y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어떻다고요, 아까? 예, 딜레이를 줬기 때문에 얘를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하면 Y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만 해서는 안 되고 Y의 네거티브 1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딜레이는 G to the 마이너스 1. 딜레이 줄 때마다 G to the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 녀석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알지브라이크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Y로 묶어내면 출력은 그렇잖아요. 출력은 이제 이렇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나타나요. 그러면 베타를 0으로 놓으면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가 되고 이니셜 레스트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코잘하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코잘.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ROC가 없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어때요? right sided가 되고 사실은 코잘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니셜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코잘하게는 안 나오고 그냥 right sided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로 인풋 리스판스고요. 얘는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로일 때 얘만 남고 얘가 제로일 때는 얘의 효과만 남죠. 그래서 각각을 인버스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을 이제 트랜스폼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로 인풋 리스판스는 이렇게 돼요. 인풋이 없으면 어때요?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n이 0부터 관심 있잖아요. 출력. 그래서 0부터 어때요? 얘가 오실레이션 하면서 마이너스 2의 n스니까 발산해버리는 이 시스템. 맞습니까? 오실레이션 막 하면서 발산해버리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발산해버리죠.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도. 자, 그래서 뭐 지금 3분 가까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죠? 얘를 그래서 이 어, H of 얘는 얘를
1 마이너스 2에 z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얘가 a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에 x 2에 u 오브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그러니까 얘가 LTI 시스템일 때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LTI일 때, 즉 베타가 0일 때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면 발산하네요. 그렇죠? 얘는 인풋이 제로지만 얘가 LTI가 아니라서 생기는 효과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나타나겠죠. 잠깐만요. 이건 뭔가 좀 네, 그렇죠? 예. 여기가 유닛 스텝 파트니까 입력 파트니까 예, 이렇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유닛 스텝에 대해서 입력 자체, 출력 자체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고 요거는 임펄스 리스판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빨리 지금 해버렸는데 여기 넥스트 렉처에서는 뮤직 CD 리코딩 어쩌고 돼 있는데 우리는 샘플링 관련돼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요. 아, 그것보다는 여러분 숙제에 도움이 되게 제가 피보나치 수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어, 보통은 어떻게 해요? A1 equal 1, A2 equal 1 이렇게 한 다음에 AN은 AN-1 더하기 AN-2 이렇게 하고 AN은 1 이상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3, 1이니까 3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놓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1, 1, 2, 요두 개 대해서 2, 요두 개에서 3, 두 개 대해서 5 이렇게 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써서 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1, 1이 주어졌으니까 아마 세 번째 거부터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걔가 타임 제로가 되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요. 치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시퀀스 대문자 F를 많이 써요. 프리에 보면은 피보나치니까 그 피보나치가 P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얘를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F의 N은 F의 N-1 더하기 F의 N-2인데 N이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것만 놓으면은 뭐 되나요? 우리가 입력을 뭔가 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력을 제로로 놓고 제로 인풋 리스판스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얘가 y of n equal y of n-1 플러스 y of n-2 플러스 x of n처럼 되는 LCCD인데 x of n이 제로 타임스 u of n이 되는 하지만 이니셜 컨디션 얘가 y 네거티브 1, y 네거티브 2가 이렇게 1, 1로 주어진 녀석의 제로 인풋 리스판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y of n을 구한 다음에 얘를 f of n 죄송합니다. a of n 플러스 0일 때 2니까 0일 때 3이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은 딱 구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얘만 보면 알듯이 얘만 보면 얘가 0이니까 얘는 어때요? y of 유니트럴 G 트랜스폼 해보세요. y of z 얘는 G의 마이너스 1승 나오죠. 이니셜 컨디션 나오고 얘는 G of 마이너스 2와 이니셜 컨디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걔를 그냥 알지브라이크하게 풀어요. y로 묶어내고 그럼 폴리노미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을 인수분해를 해요. 네, 그래서 파셜 프랙션 익스텐션을 하면 당연히 이게 2차이기 때문에 두 개의 텀이 나와요. 두 개의 텀이 나오고 각각이 이걸 오물딱조물딱 풀면은 y of z가 유리레트럴 G 트랜스폼이 어떤 상수 더하기 A2라고 이런 꼴로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가 something to the n의 u of n
something to the n의 u of n 두 개가 더해진 것처럼 돼서 마치 지수함수 두 개가 더해진 꼴로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안 했죠. 근데 이 홈워크에서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저 솔루션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영어 위키피디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춰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